2학년 특성화과 문학 4-3 극갈래의 흐름 1. 봉산탈춤. 자, 교과서 238쪽에 있는 봉산탈춤 작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봉산탈춤의 갈래는 가면극입니다. 자, 여기서 가면극이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요. 가면을 쓴 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극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속 어떤 전통,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중들 사이에서 연행되었던 극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일단 요 봉산탈춤은 가면극 중에서도 탈춤의 대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격, 풍자. 이 가면극은 풍자가 가장 핵심이죠. 풍자, 해학, 재미있게 표현하는 해학,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풍자죠. 그리고 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즐겨 부르고 그 다음에 향유했던 그런 문학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조선 후기이고요. 그 다음에 봉산탈춤이다 보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주로 황해도 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양반의 무지와 허세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 가지 특징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봉산탈춤은 전체 7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것은 6과장인 거죠.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재담 구조, 짧은 이야기 구조인데요. 이러한 짧은 이야기 구조가 그 각각의 과장 안에서 반복되고 서민과 양반의 언어가 혼재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열거, 과장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 등장인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바로 말뚝이입니다. 말뚝이는 서민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양반을 비판하는 주체입니다. 그 다음 양반 삼형제가 있는데요. 이 양반 삼형제는 양반이기는 한데 허위에 차 있고요. 무능한 양반층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반 삼형제인 것이죠. 자, 다음 재담 구조입니다. 짧은 이야기 구조가 반복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동일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항상 말뚝이가 쉬라고 하면서 그 관객을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듣고 양반이 호통을 치면 말뚝이는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다시 양반들을 좋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양반들은 다시 안심을 하면서 그 하나의 재담이 끝나고 그리고 끝이 나면서 음악과 춤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양반의 무지와 허세에 대한 풍자를 보면은요. 양반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놀고 있는 걸 보면 시조읽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자, 한자의 그런 끝글자 맞추기 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파자놀이, 한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요. 시조 읽기를 하는 거는 그냥 보통 민요나 잡과 대충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시조를 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양반들이 유식하게 하는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자놀이 역시 억지로 운자만 맞춘 의미 없는 문장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파자놀이도 한자를 이용한 놀이가 아니라 그냥 수수께끼 놀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긴다는 건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양반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허세를 조롱하고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취발이라는 인물이 또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말뚝이가 취발이를 잡아오게 하는데요. 잡아오게 되는데 양반이 시켜서 취발이를 잡아옵니다. 자, 이때 취발이의 모습이라든지 행동을 보고 취발이가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추측해 보면은요. 첫 번째,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음. 그 나랏돈, 노랑돈을 잘 잘라 먹어서 결과적으로는 취발이는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이 무량대각이고 날래미 비호 같다. 힘이 아주 세고 날래미 비호, 나르는 호랑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양반의 전령에 쉽게 잡힘. 양반이 종이 하나 써준 거 그거 보고 바로 취바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양반보다 신분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바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분으로 볼 수 있냐면, 조선 후기에 새롭게 생겨나는 상인, 돈이 많은 상인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반은 아닌 그런 상인, 중인 계층인 상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 학습 활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쪽에 있는 날개 질문입니다. 말뚝이의 대사 중 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네요. 말뚝이는 제담이 시작될 때마다 쉬라고 하면서 그 제담을 시작하는데요. 말뚝이가 쉬라고 하자 음악과 춤이 멈춥니다. 이때 쉬는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며 춤판을 마치고 새로운 사건 혹은 제담이 시작됨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 새로운 제담의 시작이다라는 그 표시를 쉬로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41쪽에 보면은 날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41쪽 날개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이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말뚝이는 마지막에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때 금전은 돈을 의미합니다. 돈. 그래서 시대가 돈이면 그만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말을 통해서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자는 말을 통해서 권력층의 부패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42쪽의 학습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더 이해하기 활동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을 이해해보자. 괄호 1번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말뚝이가 제담하는 장면, 그리고 양반들이 놀이하는 장면,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장면, 인물들이 퇴장하는 장면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의 인도하에 어색하게 춤을 추며 양반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뚝이가 제담하는 장면에서는 말뚝이가 쉬라고 하며 관객들의 관심을 유도한 뒤 양반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죠. 자, 그때 양반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만 말뚝이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며 변명을 하고 양반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다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양반들이 놀이하는 장면인데요. 양반 삼형제가 모여서 시조 읊기, 운자놀이, 파자놀이 등을 하기는 하는데 엉터리로 합니다. 그리고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세고 날랜 취바리를 양반의 전령 한 장으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말뚝이는 양반들에게 돈을 받고 취바리를 풀어줄 것을 제안을 하죠. 인물들이 퇴장하는 장면, 굿거리 장단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 퇴장합니다. 지금 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봉산탈춤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대사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해보자 그랬네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양반 삼형제가 있고요. 말뚝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인물의 성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반 삼형제는 등장할 때 보면요. 춤을 어색하게 춥니다. 어색한 춤을 추며 태도도 아주 방정맞게 등장하고 말뚝이의 조롱에 쉽게 넘어가며 형편없는 글을 짓고 말도 안 되는 파자놀이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매우 어리석고 무능하면서도 허위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인물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이는 하층민이지만 재치 있는 언행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의 호통을 슬기롭게 모면하는 것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저항의식을 지닌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뚝이가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이 작품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제담의 구조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때 제담, 하나의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그 짧은 이야기의 구조를 제담의 구조라고 보면 이 제담의 구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반을 말뚝이가 조롱을 하죠. 아, 이 양반들이 이상한 양반들이네 라는 식의 말뚝이가 조롱을 하면 그때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너 뭐라고 했어? 라고 호통을 치면 그때 말뚝이가 말을 싹 바꿔서 변명을 하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양반들은 그때 가서 안심을 합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이러면서 안심하면서 춤을 추면서 제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243쪽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의 2번입니다. 깊이 알기. 자, 이 다음 활동을 통해 가면극의 특징을 이해해보자. 1. 다음 대사에서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일단 다음 대사를 보면은요. 가입니다. 가. 말뚝이가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이 양반을 이상하게 희화화시키고 있죠. 그 다음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서방, 예,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생원, 아,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명시조로, 울룩줄룩 작대산 하니 황주 평산의 동선령이라.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다번,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거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참 잘 맞췄습니다. 자, 이런 가나 다의 대사를 살펴보고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가에서는 양반이라는 양자와 반자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해서 놀리는 거죠. 언어 유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시를 짓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냥 지명을 단순 나열해서 내용 없는 문장을 만들고는 명문인 척, 아주 잘 지은 글인 척 하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에서는 단어의 뜻과 글자의 동일성을 이용한 수수께끼에서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효과. 이렇게 가와 다에서는 언어 유희, 즉 언어를 가지고 노는 말장난이죠. 언어 유희를 활용하여 양반을 조롱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관객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양반의 허세를 풍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이 관객이나 그 밖의 인물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찾아보고 여기에 나타난 가면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그랬네요. 자, 특히 등장인물, 말뚝이 같은 경우는 그 악사라든지 또는 이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뚝이가 쉬 하며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고 양반 나오신다 라고 소리치는 장면 또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라며 관객이나 악공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등에서 등장인물이 무대 밖의 인물에게 직접 말을 거는 형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은 소통 방식을 통해서 전통 가명극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었고 무대 밖의 관객이나 악곡이 극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작품의 중략 부분에 나오는 대사와 지시문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면극의 무대 공간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해보자. 자, 가면극은 보통 장터의 공터 같은 데서 주로 연행이 됐었는데요. 그때의 무대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딜 이리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그 머물 곳을 말하는 거겠죠.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크게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이만 큼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지금 말뚝이가 말로 새 집을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반들 그 새 집 안에 들어가서 앉는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간적인 특징, 특정한 무대 장치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공터라 그랬죠. 특정한 무대 장치 없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중 공간을 설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4쪽 3번 내용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조선 후기 가면극의 사회적 기능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보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민속극 중에서 가면극은 풍자 정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 즉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건데요. 등장인물들이 쓰는 가면 자체가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면은 풍자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자 주체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 그 결과 가면극은 다른 민속극보다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가능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가면으로 그 인물,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을 표현할 수가 있죠. 나쁜 사람 더 나쁘게, 착한 사람 더 순하게 가면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연기자들은 그 가면 안에 숨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면극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모순적인 사회 현실이나 부패한 지배 계급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면극은 이러한 서민 의식을 표출하고 부정적인 사회상을 폭로하며 나아가 사회의 변혁과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가면극을 설정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